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 예. 국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요번에 개각을 했을까요? 요번에 2차 개각을 했어요? 그러면 느낌은 그래요. 아, 개각한 게 장관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장관 야당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사퇴 안 시켰잖아요. 예, 근데 예. 요번에는 사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 야당이 요구하니까 그리고 또 쇄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쇄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요번에 2차 개각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야당과 대화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싸우겠다.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니, 핵심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명 개각한 것은 13일 날 야당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야당과의 싸울 사람, 야당과의 더 가열차게 싸울 사람으로 인선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이 싸울 사람, 그리고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저번에 이동관 임명했잖아요. 이동관 같이 싸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신원식은 공산 전체주의자들과 싸울 사람. 대표적으로 신원식. 아니 뭐 김영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해잖아요. 여가부 폐지할 사람. 첫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라죠? 드라마틱하게 엑스트 하겠다.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는 문화 인사 탄압하고 후퇴시킬 사람. 이런 사람이 유인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와서 싸울 사람 한 거예요. 싸울 사람. 문체부가 되게 중요한 게 물론 문화예술도 있어요. 문화예술계는 대부분 진보적인 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또 언론 있잖아요. 보통 언론은 방통위하고 방심위 갖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지금은 SNS, 유튜브. 유튜브 같은 거는 어디서 관련이 있냐면 문체부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박보경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못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방부 장관이나 그 여가부 장관은 요번에 문책성 그 경질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책 같아요? 문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싸울 사람을 한 거라니까요. 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장관들보다 더 예를 들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는 이분은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는데 거의 또라이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또라이 수준이에요. 정말. 예전 발언들. 문재인 모가지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은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그걸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이 신원식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거의 또라이 수준이죠.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책을 한 게 아니라요. 더 공산 전체주의자들과 싸울 사람 신원식 장관해라 뭐 이렇게 지시한 거죠. 지금. 그럼 문책이 맞네요. 문책이 그 전에 여가부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똑바로 안 싸웠으니까 똑바로 안 싸웠으니까 문책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문책이 아니지.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의 문책인 거죠. 근데 이 신원식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는 유승민계예요. 유승민계. 뭐 홍준표 그런 게 아니고 유승민계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 입장에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정치자금도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한테는 후원을 하고 당시 윤석열은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부정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정말 철저한 기회주의자. 아니 이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저기 박정희 아들 그 박지만하고 목사 동기잖아요. 동기고. 그러니까 그쪽 원래부터 피가 원래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밖을 타냈다면서 그렇죠. 밖을 타내면서 이쪽이 아닌 것 같아서 온 거구나.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원래 한른적 보수에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이쪽인데 잠깐 외도한 거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잠깐 그때 갔던 게 잠깐 이게 외도네. 분위기상 그게 아니니까 그쪽 갔던 거고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진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군을 이게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지휘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문제는 12.12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두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2.12를 일으켰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해도 문제인데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는 군인이 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군인이 정치에 개입이 된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이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군인이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위협하면은 군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위험한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청문회에서 낙마시켜야 돼요. 낙마 어떻게 시킵니까, 근데? 낙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낙마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임명시키는데. 그게 이제 청문회제도의 한계이죠. 네. 한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청문회 때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난타해야 돼요. 난타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이 인식이 널리 펴지게 되면은 이제 임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죠. 근데 이동관 때 보니까 아무리 난타를 해도 버티기만 하면은 임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원칙이 그거 같아. 야, 버티기만 하면 임명해줄게. 버티기만 하면. 못 버티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면 진짜. 맞아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 김행도 참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김행. 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김행 요번에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하고의 친분 때문에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막 부정을 하고 있어. 만난 적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걸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안다. 인정하던가.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 논란. 거짓말이었다. 이게 막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는 그 정치권 내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네,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 뭐 장성철인가 누군가 해서 뭐 이게 퍼진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네, 그 전부터 이렇게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얘기고 김행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친분 관계가 있다.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 비즈니스를 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나갈 것이다 이런까지 예측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요번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그 페이스북에 뭐 가슴이 설렌다 이런 뭐 답글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기사가 아까 경향신문에 나오고 그랬던데 그래 답글도 페이스북에 답글도 올리고 그랬던 게 증거로 나오더라고요. 증거로. 김건희 여사와 나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몰랐다. 전혀. 야, 그러면 이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짓말하지 말던가. 그리고 보니까 재산도 그 박근혜 대변인 할 때는 한 20몇 억 정도 있었는데 4억인가? 근데 지금 100억이 늘었어요. 140억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유인철도 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유인철은 162억이래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다. 돈 많은 게 잘못은 아닌데. 이게 참, 대단하다. 이쪽 당에 국민의힘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 인선 기준을 하려는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임명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돈 많은 것 자체가 죄였어요. 근데 이 당은 뭐. 근데 김행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좀 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행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청와대에 있고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였어요. 그래요? 네,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내가지고 중앙일보에 이제 분석 기사 내고 이럴 때 이제 김행 전문 기자 뭐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뭐죠? 뭐 신한국당 이런 데 이제 관계 맺으면서 그쪽 이제 부류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박근혜 때 등용이 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도 있고 이러면서 이번 정부에도 이제 등용이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 웃긴 게 김행 같은 경우가 위키트리 공동 창업자고 김건희가 코바라 콘텐츠 창업자잖아. 둘이서 같이 이 두 회사가 뭐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본인 말로는 당연히 대변인 하면서 회사와 이제 관계가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회사로부터 계속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그래서 매년 한 7천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 그만둔 다음에는 외국으로 연수를 갔대요. 근데 자기 말로는 위키트리와 관계가 없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달 한 500만 원씩 받은 것 같다 얘기를 해요.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매달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자기는 몰랐고 나중에 직원들이 들어보니까 나한테 한 500만 원씩 줬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재산이 24억이었는데 지금 140억이니까 모를만 하죠.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대단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내가 부끄럽네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네. 나는 5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냐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코인으로도 뭐 재산을 뭐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김남국 코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김남국 코인하고 본인의 코인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다르대요? 뭐 코인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르다고 지금 그래요. 정말. 정부에서 좀 철저히 좀 이렇게, 증인을 갖다가 철저히 신문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유인촌도 연관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수사받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와갖고는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본인이 왜 연관이 없어요? 당시 장관할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학의 뭐 약간의 그 좌파적 성향의 문화단체는 지원들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연예인들 출연 못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갖고 왜 본인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안 한 것뿐이지 본인 이동관이나 유인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이 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잘하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선거 앞두고 있죠. 총선 앞두고. 그렇죠. 그런 걸 잘할 사람은 유인촌이다 이렇게 지금 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니까 한번 개편하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문책성 지금 국방부 장관 문제 있고 또 여가부 장관 문제 있고 문체부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개각을 하겠다. 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정치권에서요. 네. 만약에 이번에 한대숙 총리가 해임되면은 누가 총리가 될 거로 예측이 되는지 아세요? 한동훈? 네. 아닙니까? 한동훈 좀 정신 차리세요. 전광훈이랍니다. 전광훈. 진짜로요? 전광훈? 전광훈이 예측되고 있대요. 다음 총리로 지금. 다음 총리로? 예. 진지하게?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무슨 이번에 개각이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싸울 것인가?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 나가서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그럼 이번 2차 개각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정권에서는 뭐 장관 선임의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능력, 그다음에 뭐 참신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렴성,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막 기준으로 막 선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의 기준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막말. 네. 막말 잘하는 사람. 셋 다 막말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A씨 막 사진 찍지 마. 그렇죠. 막말 잘하잖아.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이거 1인 시위하는 부모한테 가갖고 앞에 조롱했잖아요. 누가 이 부모를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막말 잘하고 싸움질 잘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기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재산 많은 사람. 이게 똥똥거리고 좀 잘 사는 사람. 근데 신원식은 얼마 없어. 19억. 19억도 우리한테는 많고. 아니니까? 많죠. 그러니까 많은 돈인데. 신고가 19억이라면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많은데 하여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기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김건희 여사하고 친한 사람. 친한 사람. 어떻게 좀 관계가 되는 사람. 이런 게 기준이지 않나 싶어요. 참,
예. 안다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있어봐야 되지 알겠지만요. 지금 15개월간 16명의 장관이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된 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엄청 마음대로 한다고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벌써 16명? 예, 벌써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청문회 제도를 본질적으로 손 봐야 돼요. 손 봐야겠네. 손 봐야 되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없을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뭐 임명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청문 제도를 손 보든지 그래야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국회에서 아무리 뭐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사람 도저히 안 된다고 해도 뭐 강행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 근데 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치 잡았을 때 또 저쪽에서는 또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렇게 임명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 예를 들어서 이런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거나 국민의 여론의 몇 % 이상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임명을 안 하는 방법, 뭔가 제도로서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강행해 버린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아, 참. 아니, 장관들 다 그냥 본회의에서 그 국회 의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당을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수당이면은 뭐 국정 운영을 하기가. 아, 근데 사실 힘들겠죠. 그게 민주적이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국회의원들 의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민주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내각제 하는 나라를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분위기가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근데 내각제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너무 막무가내고 전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분위기가 야, 이렇게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면 이거 진짜 내각제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근본적 원리로 보면은요, 대통령제는 독재를 하기가 쉬워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를 움직여버리고 독재를 하기가 쉬운 거죠. 행정부가 뭐 사법부나 국회를 갖다가 다 지배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기가 쉽죠. 대신에 내각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민주주의 원리로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니까 또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좀 국토가 이제 적고 국민이 적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러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개정 논의를 해야 되죠. 문제가 많아요. 전 내각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이거는 개파 정치, 개파 수장들이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개파 수장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야, 대통령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노무현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대통령권을 막 극단적으로 남용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 국민의식 전혀 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대통령이 뭡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이게 막 전날에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은 한번 선출을 해내면 5년 동안 뭐 방법이 없잖아요. 탄핵하는 방법밖에는. 탄핵하는 방법도 없어요. 국민 눈치 안 보고. 예, 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냥 5년 임기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탄핵을 시키기 전에는요. 근데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 잘못하면은. 근데 일본의 자민당 정치가 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또. 물론 그렇죠. 그런 이제 족벌 정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각제는 민주적인 의식이 있는 시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깊이 10과 광진은 김상은에서 같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유튜브 광진은 김상진 제가 채널 링크 하나 올릴 테니까 아직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로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8일차 맞아가지고 같이 방송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참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하시길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들, 지금 많은 뭡니까, 정치 개혁 이야기들, 현안 문제도 현안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저희 사물이 네. 또 지난 시간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이런 광고를 좀 하거든요.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물이 지난 방송 때 우리 이영길님과 인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왕경모님, 이희경님, 이기장님, 김사모님이 또 이렇게 시청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사모님이 월세트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